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 2층 복도인데요. 이곳이 5년에 한 번씩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설치되는 곳이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의 얼굴이 나옵니다. 한금년 하피플 박종필 교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에서는 우수 강사를 선정하는데요. 제가 지난 2월 말일자로 한국금융연수원의 우수 강사로 선정이 돼서 강의실 앞 전자 게시판에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저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관의 강의실이 약 20개 정도, 이곳 별관의 강의실이 10개 정도 있는데요. 강의실 입구마다 이처럼 전자 게시판에 저의 얼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소중한 우수 강사 선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이곳 빈 강의실에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금융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분들이 한 120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피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 별관 건물의 2층 강의실 202 강의실, 별관 202 강의실입니다. 자, 들어가서 빈 강의실에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 빈 강의실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 3월 17일 월요일에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을 출간했는데요. 제목은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자, 그 관련해서 이 시간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의 인기도 순위 관련해서 상위 10명 또 하위 3명을 말씀드리고요. 왜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그것의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년 전 2021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 케이블 방송이자 미국 연방의회의 의회 방송 채널이기도 한데요. 시스펜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펜. 그 방송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 및 인기도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4년 전인 2021년에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상위 1위부터 10위,
또 하위 1위부터 3위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선정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랭킹 1위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랭킹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랭킹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랭킹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랭킹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랭킹 8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랭킹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랭킹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자, 그러면 하위 밑바닥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말씀드려보면 하위 1위가 제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하위 2위가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하위 3위는 공동 3위가 있습니다. 공동 3위는 45대이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동 3위는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입니다. 자, 이상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하위 1위부터 공동 3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상위권에 랭크된 그분들이 왜 선정됐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정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든 또 어떤 시기에 조사든 간에 부동의 랭킹 1위입니다. 또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위대한 대통령 4분의 얼굴이 거대한 바위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입니다. 거기에 4분의 대통령이 가장 왼쪽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그 오른쪽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이제 링컨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시어도 루즈벨트인데요. 이 4분 중에 여기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역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바위에 거대한 두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이분들은 또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가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달러 조지 워싱턴, 2달러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에이브러햄 링컨, 이 세 분들이 러시모산 국립공원에도 조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역대 대통령 세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 이 세 분이 아까 랭킹, 인기도 순위 랭킹에서도 그 세 분의 순서를 보면 에이브러햄 링컨이 1위, 조지 워싱턴이 2위, 그 다음에 토머스 제퍼슨이 7위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상 세 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이 세 분은 인기도 순위의 상위 탑10에 속해 있고 또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의 거대한 바위에 조각이 되어 있기도 하고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그 3가지 그 권종의 각각의 주인공들이라는 그 세 파트, 세 부문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그 1달러, 2달러, 5달러의 초상화 주인공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달러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는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달러는 남북전쟁 당시의 북군의 총사령관이자 제18대 대통령이 되는 율리시스 그랜트, 그 다음에 그분은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기마상으로 동상까지 세워진 분이 율리시스 그랜트, 그분이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1755년에 설립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분이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인데요. 이분이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왜 그렇게 부동의 랭킹 1위인지는 미국이 내전을 겪었는데요. 그게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된 미국의 내전, 시빌 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승리의 주역이 바로 현직 대통령이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당시에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하고 북부 지역은 노예제를 반대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를 반대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 지역들은 독립국가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남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한다라고 해서 남북전쟁이 발생됐고 남부가 패배하고 북부가 승리했기 때문에 남부가 미국 연방에서 이탈되는 것을 차단해서 남북의 통합을 이뤄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기반을 닦은 분이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께서는 어떤 시기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든 간에 인기도 순위, 업적 평가 순위에서 부동의 랭킹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랭킹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요. 이분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의 역사의 시작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에 도착한 게 미국 역사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40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영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혹한 조세 정책을 펼치자 미국 식민지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게 이른바 미국 독립전쟁인데요. 그게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전개된 약 8년 동안의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고 영국이 패배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 바로 나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이 또 멋진 게 대통령 임기가 4년 2번 총 8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즉 1789년부터 1797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 임기 4년 2번 8년만 하고 국민들은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 계시기를 희망했지만 국민들이 박수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퇴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799년에 67세의 연세로 서거하셨는데요. 이처럼 장기 집권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기반을 닦은 그런 대통령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랭킹 2위이고 그 아름다운 관행이 대통령직을 2번만 하는 아름다운 관행이 유지돼서 그게 쭉 후임 대통령들도 대통령직을 임기 4년을 2번까지 총 8년만 했는데요. 그 관행을 깬 분이 바로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대통령을 4번을 했는데요. 그 관행을 깬 분입니다. 그래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수정헌법 22조를 시행을 해서 대통령 2선 초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즉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지 2선 초과해서 즉 3선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수정헌법 22조를 발효시킨 게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입니다. 그게 발효된 시점이 1951년 2월 26일이기 때문에 우리 6.25 한국전쟁 발발한 이듬해인데요. 그 1951년 2월 26일부터는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잘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평화적 정권교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인물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어서 인기도 순위 랭킹 2위입니다. 그 다음에 3대 대통령이 바로 아까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을 4번 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랭킹 3위로 선정된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24일에 발생된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강력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려낸 기사회생시킨 공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인기도 순위 3위에 선정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전개되면서 민간인 포함 7,2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재앙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승리를 목전에 두고 거의 승리의 구분응선을 돌파했고 정상에 거의 이르기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3대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가 사망한 때로부터 불과 18일 후에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는 권총 자살을 했고 그래서 독일은 그로부터 8일 후인 5월 8일에 미국,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항복을 했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구소련을 상대로도 항복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태평양 전선에서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우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약 3년 전에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 거기에도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원자폭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인 1945년 7월 26일에 이제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의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 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하니까 일본이 6일 후인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대한민국 등이 해방을 맞이했고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도 종전이 됐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아실 텐데요. 그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내린 분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후임자인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고 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도 죄송합니다. 인기도 순위가 4위가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2촌 동생이고 시어도 루즈벨트는 12촌 형. 이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가문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12촌 형,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2촌 동생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도 순위 4위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 왜 선정됐냐면 이분은 1901년 9월 14일부터 약 8년 동안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 파나마에게 운하 운영권을 넘기라고 압박을 하는데요. 그 파나마 운하를 이렇게 착공을 시작했던 대통령이 1904년에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19세기 말에 미국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독과점의 폐해가 막심하고 노동자들의 분쟁도 노사분규도 심하던 그 시절에 독과점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은 독과점 규제법 등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독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 업적도 있어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인기도 순위 4위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4분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자,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노벨 평화상 받은 4분을 말씀드리면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또 19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또 200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또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도 순위가 이제 5위가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에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등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역전시켜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선의 총사령관이었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했고요. 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기의 사립대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도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을 역임하기도 했고 1952년 11월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1961년 1월 20일에 후임 대통령인 민주당 소속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에게 정권을 넘기고
퇴임하셨습니다. 자, 이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이라는 그러한 점 등 때문에 그리고 흑인 민권운동을 위해서도 굉장히 기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인기도 순위 상위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참고로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미국 현직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미국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현직 대통령 중에서 한국을 최초로 방문했던 미국 현직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퇴임을 약 7개월 앞둔 1960년 6월 19일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서울 시민이 200만 정도 됐는데요. 시민의 약 절반 정도인 100여만 명이 서울시가지에서 그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 또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한국이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군이 주도해가지고 UN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해서 우리나라가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주도국가가 미국이고 미국은 6.25 한국전쟁 약 3년 동안 연인원 190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기에 체류했던 병력은 약 30만 명인데 미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영국군이고 이 순서가 있는데요. 미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을 했죠. 총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16개국, 의료부대를 파병한 나라가 5개국인데요. 그 중에 전투병 파병 국가 16개 국가 중에서도 매우 주도적인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파병한 국가가 미국인데 연인원 전투에 참여하다 보면 계속 사상자 발생되니까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 한국 땅을 밟았던 모든 전투병이든 아니면 이제 보조 지원 인력이든 통틀어 가지고 미국인이 참가한 연 인원이 바로 190만 명 정도고요. 180만 명 정도고요. 그 평균적으로 한국에 체류했던 미군 병력이 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여기에 파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거기 한국에 활동하고 있었던 미군이 무려 30만 명 정도 됐을 정도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풍전등화의 한국을 기사회생시킨 나라가 미국이고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54년에 양국가의 비준이 의회의 비준을 통해서 1954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비준 발효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도 순위 6위가 바로 해리 트루만입니다. 해리 트루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4월 12일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분이고 또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통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시기가 앞당겨졌는데요. 그 뒤로 수정헌법 22조를 제정해서 대통령 임기를 2번까지로 제한하는 그러한 장기 집권의 그 기반을 없앤 그 공로도 있고 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즉 인기도 순위 6위에 해당되죠. 이분은 어떤 게 유명하냐면 6.25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바로 더글라스 맥아더인데요. 그 당시 대통령은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고요. 6.25 한국전쟁 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상황에서 낙동강전선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구축을 했고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1950년 9월 15일에 상륙작전 성공,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 휴전선을 돌파해서 북쪽으로 진군을 했는데요.
이듬해인 1951년 1월 4일에 중공군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서 이제 교착 상태가 벌어지는데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중공군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열세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군들이 사상자가 발생되는 장진호 전투 등의 그 동계 전투에서 우리 유엔군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중공군을 괴멸하기 위해서 인해 전술로 나오는 중공군을 괴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원자폭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 만주까지 지금 휴전 압록강을 돌파해서 만주까지 진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호전적인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1951년 4월 11일에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해임합니다. 그러니까 8일 후인 1951년 4월 19일에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으로 귀국해서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합동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데요. 그 유명한 연설이 거기서 나옵니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즉 그 문구가 어디에 등장하는 문구를 차용한 거냐면요. 미국의 군인들이 부른 노래 군가의 후렴구에 등장하는 문구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그 문구를 차용해서 고별 연설을 하고 상하원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역사 속에서 퇴장했습니다. 자, 그때 대통령이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그러니까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통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유종의 미로 연합국의 승리,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라는 공로가 있고 대통령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대통령 이선 초과를 금지시킨 공로도 인정받아서 인기도 순위 6위에 해당되는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입니다. 그 다음에 7위가 바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아까 러시모산 국립공원에 거대한 바위에 조각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행운의 $2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바로 인기도 순위는 7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은 어떤 업적이 있냐면 미국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요. 독립선언 공동기초자, 독립선언서의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핵심 멤버가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말씀드리면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그 다음에 아까 $100 지표 초상화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로버트 리빙스턴, 그 다음에 로저 셔먼 이상 5분인데요. 그 중에 핵심 멤버가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이분은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영토를 대폭 확장시킨 공로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륙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의 대륙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여기가 캐나다와 국경이고요. 미국 동부, 중부, 서부로 이렇게 3등분 한다면 초창기에 미국 건국 식민지 당시, 영국의 식민지 당시에 미국의 영토는 이 동부 중에서도 에팔리아 산맥 동쪽에 있는 13개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하면서 에팔리아 산맥 서쪽에서 미시시피 강까지 여기를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건국 초기,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승리 시점인 1783년에는 여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 중부, 서부 중에 동부 지역이 미국의 영토가 된 게 1783년 미국 독립 승인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중부의 광활한 면적, 미국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중부의 광활한 면적은 바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엔 동부 지역만 미국의 영토였는데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1803년에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해서 미국 영토를 2배로 확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지역은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발생된 미국과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해서 미국이 멕시코에게 한 1825만 달러를 지급하긴 했지만 헐값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서부 지역은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 시절에 멕시코로부터 획득을 했고요. 이 북서부 지역은 영국과 미국이 조약을 맺어서 오리건 조약을 맺어서 1845년 이때 영국으로부터 획득했던 데가 미국의 북서부 지역입니다. 자, 여하튼 이처럼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중부의 광활한 지역 루이지애나 지역을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획득함으로써 미국의 영토를 2배로 확장한 인물이기도 해서 독립선언서 또 공동기초자이기도 해서 인기도 순위 랭킹 7위입니다. 8위는 누구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워낙 유명한데요.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는 최연소입니다. 승계된 대통령 중에서는 1901년 9월 14일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42살의 나이에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인기도 순위 4위였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42세 때 승계했기 때문에 최연소 승계 대통령인데요. 당선된 대통령,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최연소는 1960년에 제35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때 43살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자, 이분은 뭐 그러게 업적이 많은 건 아닌데 왜냐면요. 임기 2년 10개월 만에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넬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되셨기 때문에 큰 업적은 없습니다. 다만 1961년 4월에 쿠바 피그스만 공격은 실패를 해서 굉장히 이제 자존심을 구겼는데 1년 반이 지난 1962년 10월에는 바로 인류의 아마겟돈, 인류의 종말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핵전쟁 위기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켰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구소련이 쿠바에다가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그곳 해상을 봉쇄해 가지고 소련의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간에 수십 통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서로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쿠바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소련이 쿠바에 설치하고 있었던 핵미사일 기지를 철거함에 따라 결국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인류의 종말, 즉 아마겟돈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미국이 결국은 승리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미국의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의 인기는 급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인기도 순위 랭킹 8위, 9위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신자유주의라죠. 1981년부터 89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하셨는데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치로 미국의 경제를 많이 이제 부흥시킨 공로가 있어서 이분이 인기도 순위 9위입니다. 10위가 누구냐? 상위 인기도 순위 10위는 미국의 유일한 흑인 대통령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분도 국제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또 흑백 차별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흑인 민권 운동의 이제 상징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인기도 순위 랭킹 10위입니다. 그런데 인기도 순위 하위 1, 2, 3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밑바닥에서 하위 1위가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은 링컨 대통령 직전에 전임 대통령인데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전무후무하게 총각 대통령, 미혼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2위가 링컨 대통령 직후에 후임 대통령인데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공동 3위가 바로 45대이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왜 인기도가 그렇게 없었는지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미국 고립주의, 지금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자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즉 마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고립주의 외교 정책인 거죠. 갈팡질팡 좌충우돌식 용단 폭격식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미국만이 살아야 된다, 동맹국가도 필요 없다, 이런 고립주의 정책에 국제사회가 환멸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47대 대통령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45대 대통령 시절에 하위 공동 3위의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 공동 3위의 또 한 명이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현재 시각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인데요. 오늘 또 9시부터 온종일 강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금융연수원의 국내 방송이 지금 작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틀 전인 3월 17일 월요일에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으로 출간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관련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 탑10 등에 관하여 왜 선정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